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여섯 번째 문제로서요. 가스 터빈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스 터빈을 이렇게 적용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이쪽 관계된 종사자라든가 뭐 특수한 설비인 경우 뭐 가스터빈이 도입될지는 모르겠으나 어, 전기 설계 한 20년 하신 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설계에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지만 가스터빈을 적용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왜 공부해야 하냐면요.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총 알고 계시다시피 한 교시당 6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거기서 4문제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4문제를 정확히 아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3문제는 정확히 하는데 1문제는 반만 알고 2문제는 정확히 하는데 그 3문제는 반만 알고 다음 문제는 아예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왜 정리해야 되냐면요. 이제 한 55점 정도 이상 되시면 이게 이제 방어하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6문제가 출제됐는데 제가 이제 다 모르는데 이거는 그래도 기출에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답안지에 쓰면 최소 15점 이상 16점을 맞기 때문에 그 교시에서 점수가 많이 감점되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어서 한 3번 이상 출제된 문제는 반드시 적용돼야 되지만 가스터빈 도입 시 고려사항도 주기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실무와 상관없이 기출문제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리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제 최소 55점 이상인 분들은 문제를 갖고 간다 표현하거든요. 시험장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문제다. 그러면 나는 이번 시험은 뭐 100문제는 다 못하고 한 80문제만 정확히 외워서 갈게. 내가 공부한 거. 나는 150문제를 정리는 했지만 뭐 시간상 여유로 이제 130문제 정도만 정확히 아니까 나머지 20문제는 이제 좀 놓고 간다, 버리고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55점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합격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버리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되신 문제들은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무적으로는 많이 적용이 안 되는데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제 저도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가스 터빈 도입 시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는 가스 터빈이란 예비 전원의 공급의 신뢰성과 품질 요구에 부응하여 가스 터빈 발전기가 도입되고 있으며 도입 시 시공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해서 개요를 적었습니다. 이제 도입 시와 시공 시 무엇을 고려하겠다에 대해서 설명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또 이런 방향으로 적어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게 가스터빈 도입 시 고려 사항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가스터빈이 무엇냐? 나는 이제 가스터빈을 알고 있다. 그걸 답안지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가스터빈의 계략적인 정의와 동작원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정의, 동작원리 구조에 대해서 나는 이 가스터빈을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답안지에 표현해 준 거고요. 두 번째 고려했던 거는 가스터빈 도입 시 고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시공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도입 시와
시공시를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대제목으로 나눈 것은 이제 가스터빈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입 시 무엇을 고려할 거냐, 세 번째 시공시, 가스터빈 시공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서브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설명드리면 가스터빈의 정의해서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터빈 발전기를 돌려 동력을 발생시키는 원동기이다 해서 이렇게 정의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표 친 부분은 이제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별표를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스터빈이란 압축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원동기를 가스터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적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작 원리거든요. 가스터빈의 동작 원리입니다. 항상 기술사 답안지에는 어떤 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리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채점관들이 원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원리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간단한 원리를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 가스터빈은 원리를 물어본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 그래서 원리를 물어보면 간단히 적어 주시면 돼요. 뭐 원리 한다고 뭐 굉장히 어려운 백과사전을 찾아서 막 그 내용을 막 4-5페이지 적는다고 그 답안지 점수 이렇게 많이 주는 답안지 아닙니다. 왜냐면 그 가스터빈의 원리를 물어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정의와 원리와 구조가 어떻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흡입, 압축, 연소, 팽창, 배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이거를 뭐 너무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러기에는 칸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조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해서 답안지에 대한 이게 답답함을 좀 덜고자 이렇게 그 관련된 그림은 이렇게 표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기, 연소기,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가스터빈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동력이 발생된다. 이 내용에 대한 구조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압축기, 연소기, 터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압축기는 외부 인입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실로 보내는 장치. 연소기 여기 있습니다. 연소기는 가압 흡입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고온 고압 가스의 기체열을 발생하는 것이 연소기입니다. 세 번째 터빈은 고압 가스를 블로드 내에 팽창하여 회전력을 얻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구조는 압축기, 연소기, 터빈 이렇게 해서 구조가 작성된다는 것을 적은 겁니다. 가스 터빈의 특징인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의, 동작, 원리, 구조 그리고 가스 터빈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해서 반 페이지를 답안지에 그 채점관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입구 냉각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입구 냉각 기술을 적용해서 연소 효율을 높이는 게 특징이고요. 경량 합금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경량이다. 그리고 공냉식 가능.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냉각수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 경유, LNG, LPG 등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답안지에 표현했듯이 특징입니다. 답안지를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특징 중에 이제 전기적 부하 투입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부하 투입 특성은 가스터빈은 이제 100% 투입되는데요. 디젤 엔진은 단기적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압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이제 아날로그 메타로 보면 우리가 380V가 나와야 되면 시작하자마자 380V로 올라가긴 하지만 아날로그 메타로 보면 미세하게 보면 이제 0V, 뭐 10V, 50V, 100V, 뭐 150V, 220V, 380V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로 기동되는데 몇 초 안에 올라가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이 디젤 엔진의 특징이 있고, 가스 터빈은 기동과 동시에 이제 100%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스 터빈과 디젤 발전기의 속도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싱글 샤프트와 더블 샤프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투입 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늦게 투입되는 것을 표현된 거고요. 디젤 발전 이제 더블 샤프트는 이런 곡선을 통해서 투입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싱글 샤프트는 이렇게 이런 곡선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투입되는 이 속도가 나오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가스터빈의 단점은 고온, 고압, 배기가스를 그대로 방출. 이 부분 때문에요. 연료 손실이 큽니다. 고온, 고압의 가스를 그대로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 손실이 크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400에서 60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있기 때문에 가스 터빈의 정의, 원리, 구조, 특징에 대해서 답안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적어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도입 시 검토 사항이거든요. 가스 터빈을 도입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도입 장소, 운전 방식, 기동 방식, 연료 방식, 보호 방식, 이렇게 이제 보호 방식, 환경 대책, 이렇게 크게 6가지를 고려한다고 도입할 때, 가스 터빈을 도입할 때, 우리 건물 내로 우리가 이제 설계해서 반영을 할 때 6가지를 고려한다고 답안지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도입 장소, 운전 방식, 시동 방식, 보호 방식, 환경 대책,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도입 방식은 건물의 용도, 규모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도입 장소는 고신뢰성 양질의 요구 부하 적용, 냉각수 확보 등 문제가 없는 곳, 그리고 진동 등으로 별도 기초가 어려운 곳, 그리고 피크컷, 냉난방 부하를 이렇게 할 것인가, 내가 도입 장소,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서브에 보듯이 단독 운전 방식, 병렬 운전 방식입니다. 단독 운전 방식, 가스터빈을 2가지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 운전, 병렬 운전, 이 2가지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인데요. 단독 운전은 여러 대가 설치되더라도 개별 운전되어 각각 다른 부하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단독 운전이고요. 병렬 운전은 말 그대로 이제 발전기가 이제 병렬 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할 때는 항상 동기 계정기를 설치해서 위상이나 위상 등을 맞춰줘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 계정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답안지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동 방식인데요. 기동 방식은 이것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가스 터빈.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이렇게 적는 게 이제 2가지로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용할 때 공기식으로 할 거냐, 전기식으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동 방식 해놓고 그냥 땡땡 해놓고 공기식, 전기식 이렇게 2개만 적으면 답안지에서 그 점수를 이렇게 많이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기식은 뭐다, 전기식은 뭐다, 이렇게 풀어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공기로 압축 시동하며, 이런 공기식은 방폭 지역에 효과적이고 중고속 분사 시 많이 채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식은 공기 압축기로 시동되며, 이런 공기식은 방폭 지역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가 방폭 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한다 그러면 공기식을 적용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식은 DC 축전지의 구동 모터와 피니언 기어로 연결하여 플라이 휠이 회전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전기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동 모터에 전원을 주면 피니언 기어가 이제 회전하면서 피니언 기어와 플라이 휠이 연결되면서 회전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전기식 방식을 답안지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연료 방식은 연료 구조 변경 그리고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LNG든 LPG든 뭐 어떤 연료를 쓰든 건 연소실 구조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도입할 때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연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답안지에 답안지에 표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호 방식인데요. 이제 보호 방식은 이게 샤프로 지웠는데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거 스터디할 때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게 빨간 펜으로 지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안 적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은 OVR, OVGR, OCR, 뭐 주파수 계정기 이런 것들을 보호 계정기를 설치해서 이 터빈 발전기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나는 이렇게 풀었어야겠다라는 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 대책이거든요. 가스터빈 발전기는 가스 소음 진동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디젤 발전에 비해 투자비가 절감됩니다. 이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답안지에 적어주시지만 그래도 환경 대책에는 방음, 흡음팜 설치, 소음기 설치, 대기 환경 보전법의 법규가 어떻게 나와 있으니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고려하겠다. 나는 이런 법규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을 답안지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흡음팜을 설치하겠다. 소음기를 설치하여 어떤 값 이하로 낮추겠다. 그리고 대기 환경보전법에 요구하는 이런 값들을 만족하겠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 해서 여섯 번째 환경적 대책을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옮기면 그리고 일곱 번째 고려된 거는 이제 열전비도 검토돼야 됩니다. 이제 가스터빈 할 때는 열전비, 열 난방의 적용의 경우 열전비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은 건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것들은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서만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서브노트를 일일이 다 지우고 또 새롭게 작성하고 수정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빨리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1차 틀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면 정확하게 세 페이지로 다시 맞추어서 적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두 줄 빠진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이나 어떤 샤프 등으로 표현해서 내가 시험장에서는 그 답안지에 정확하게 옮겨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열전비는 열 난방 적용하는 경우는 열전비를 검토하는데 열전비의 공식은 사용 전력량분의 사용 열량으로 해서 열전비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열전비는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0.4에서 0.9에 요구하는 요 범위 내에 만족하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려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크게 보시면 시공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시공시 고려사항은 저는 크게 급기대책, 배기대책, 세 번째 기초, 네 번째 발전기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기대책은 연소용, 공냉용 급기가 필요합니다. 드라이에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발전기 설비에 필요한 공기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VT는 이게 공식인데 VT 필요한 공기량 VT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인데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의 이 내용은 V1은 연소 공기량, V2는 오일러 공기량, V3는 냉각 필요 공기량.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임의대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해양부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시 고려사항에는 급기대책, 배기대책, 기초 발전기실 이런 것들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전기설비 설계 기준의 내용을 보시고 그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기대책은 발전기실에 필요한 공기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기량인데요. 배기도 해야 됩니다. 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기
가스터빈은 고온 고압의 가스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는 고온 고압이므로 연도 크기와 단열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기 대책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백프레쉬어 허용값은 300ml 이하로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기 대책은 단시간 기동하고 장시간 기동으로 나눠지는데요. 단시간만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다. 아니면 뭐 가스터빈은 뭐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단시간 기동에는 내화 벽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기동에는 AS 파이프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기동은 내화 벽돌 처리를 하고 장시간 기동은 AS 파이프를 설치하여 고온 고압의 가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시간 기동하는 경우, 장시간 기동하는 경우, 단시간 기동하는 경우는 내화 벽돌 처리를 한다. AS 파이프는 AS 파이프를 적용한다. 이 AS 파이프의 파이프가 두 개인데요. 연도 파이프가 두 개의 공기 단열층을 이루어 내부 유속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유속 상승이 크기 때문에 AS 파이프를 연도 파이프를 두 개로 해서요. 이 부분에 요 여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 공기 단열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열층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내부 유속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배기 대책은 단시간 기동과 장시간 기동에 대해서 고려한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와 그림으로 표현해서 답안지에 대한 채점관이 눈에 이렇게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과 표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초. 시공시 고려사항에서 이제 세 번째 기초이고 발전 기술입니다. 기초는 기초 콘크리트 중량의 1.1에서 1.2배의 하중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하실 때도 터빈은 그 발전기 중량의 1.2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실 면적은 요거는 지금 샤프로 정확히 표현이 안 됐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올릴 때 이 부분은 좀 설명해서 놓겠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개수 곱하기 루트 P, 이건 발전기거든요. 요 미터 제곱을 계산해서 발전기실 면적을 선정하되 항상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이 내용을 발전기실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설명드렸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스터빈 도입 시 고려사항에는 이제 가스터빈이 무엇냐 그걸 반페이지로 답안지에 표현을 했고, 두 번째 도입 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공시 고려사항을 적어서 저는 가스터빈 도입 시 이제 도입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도입을 했으면 이제 시공 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렇게 답안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과 기계 분야의 엔지니어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샤프로 간단히 적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또 지우고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정확히 못 내렸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특수한 설비가 적용될 때는 건축사와 건축적인 부분과 또 저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시공시, 급기 대책, 배기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 분야와 이 엔지니어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결론에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로 설명드린 문제는 이제 가스터빈 도입 시 고려 사항입니다. 가스터빈 도입 시 고려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기출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최소 55점 이상인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합격권에 와 계시는 거거든요. 또 뭐 기술사에 뭐 점수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40점도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다. 51점도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다. 뭐 점수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점수가 의미가 없지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6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에 점수가 의미가 없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보시고 한 55점 된다, 55점 이상 되면 될 수 있으면 많은 문제들을 시험장으로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이 준비하는 문제도 다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 이게 출제가 될까 안 될까 하더라도 준비하셔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쓸 때 그 4문제가 자기가 공부한 문제가 4문제가 정말 다 나오면 좋겠지만 기술사 합격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뭐 2교시, 3교시, 4교시가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쓰는 25점짜리 문제인데요. 꼭 보면 한 교시에 꼭 2문제는 아는데 한 문제는 반만 알고 나머지 문제는 다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셔서 저는 이렇게 갖고 들어가야 되고, 또 저도 그랬고, 그래야 또 마음도 놓였고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나 스터디할 때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했던 문제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 문제도 선택해서 6번째로 가스터빈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6번째 강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 이메일로 주셔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시고 저도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프로페셔널한 강사가 아니고 기 때문에 이제 합격자는 맞지만 제가 공부했고 제가 학원에서 배웠고 제가 스터디원들과 스터디해서 내린 답안지와 제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정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서브노트가 또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만들어지실 수도 있고 좋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